예, 이번 시간에 우리 앞에서 기장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계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계 신고서 적용할 때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의 적용 의무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비용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전연도 수익금액에 따라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결정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타 수리 개인 서비스업 중에 인적 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됐죠. 기준경비율 판단할 때 직전연도 수익금액 기준이 3,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는 7,500만 원. 원래는 2,400이었는데 3,600으로 조금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 보시면 원래 그룹이 1번, 2번, 3번 그룹인데 4번 그룹이 별도로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서비스업 중에 3.3%로 원천 징수되는 게 4번 그룹이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경비율은 직전 수익금액하고 단기 수익금액 둘 다 충족하는 겁니다. 1번 그룹 도소매, 그죠? 1번 그룹은 도소매 관련되는 쪽이고요. 2번 그룹은 건설, 제조, 음식점 뭐 이런 쪽들. 그 다음에 3번 그룹은 임대,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병원, 학원 뭐 이런 쪽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룹으로 해서 6,000, 3,600, 2,400 그룹이고요. 당해연도 수익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이죠. 3억 1억 5천, 7,500 미만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단순경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전년도 수익금액과 단기 수익금액이 6,000, 3,600, 2,400 이상이거나 단기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 수익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 당해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3억 1억 5천 7,500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고요. 초과되게 되면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기장의무라든가 추계경비율 판단할 때, 기장의무 판단할 때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있죠. 양도 관련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계경비율을 선택할 때는, 자, 22년도가 간편장부였다면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을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한다라고 하면 제외할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작년도 수익금액 그대로 갑니다. 제외되어 있으면 제외된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된 금액으로 그냥 단순히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자, 도소매업이고 수익금액이 2억 원이다 라는 거고요. 자, 기준금액이 기타 수익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1,500만 원씩 있었다라고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 할 땐 두 개 합쳐서 6,500이 될 거고, 간편장부 의무자는 요게 제외되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6,500과 5천만 원. 그럼 6,500이니까 6천만 원 넘어가니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 간편장부 대상자였다라고 하면 5천만 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니까 단순경비율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해당 수익금액의 범위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총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총 수익금액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포함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되, 다만 단순경비율의 배율을 적용할 때는 총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할 때
일자리 안정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시게 되면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 신고 시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하시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부분들을 세무사랑 프로에다가 정확하게 등록하고 기준경비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2분의 1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규 사업자 중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된다라는 점 앞에서 판단하는 거 다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주의해서 보시고요. 근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즘은 이제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가 나올 때 소득 자료가 나올 때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해서 구분이 다 돼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8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배율이 적용되는 부분도 잘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도부터는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 즉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제외하고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을 때에는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그 해 연도에 발생된 감가상각비는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서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직 자격자들 있죠. 이분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 중에 미가입한 사람들, 신용카드 발급 거부를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미발급 관련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준경비율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주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증빙자료에 의해서. 주요 경비는 증빙자료에 의해서 필요경비 인정되는데 이때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매입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성격인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빙미수치 시에는 정빙미수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 빼고요.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이 기준경비율에 50%만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 상한 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있죠. 그 금액에 2.8배나 3.8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2.8배,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3.4배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경비는 그럼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주요 경비는 매입 비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재화의 매입이라고 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동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의한 매입,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 운송업의 경우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 운수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일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는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료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급여 등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으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관련되는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은 정빙자료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처리하게 되면 정빙불비 가산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78페이지에 거주자 백두산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를 위해서 코드 번호는 1104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백두제조라고 하는 회사하고 한라 판매장과 관련되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정보를 통해 갖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조정 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면 단순경비율이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그러니까 창을 띄웁니다. 자, 그렇게 되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반영을 하시고요. 우리 종합소득 쪽에 가시면 소득금액 쪽에 가시면 요 노란색 부분이 있죠. 노란색 부분들이 전부 다 보이실 텐데 노란색 부분들은 전부 다 더블 클릭을 하셔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 종합소득금액에서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소득명세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백두제조에 대해서 업종 코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총 수익금액 얼마였죠? 3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3천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50만 원 있다라고 3번 자료에 있네요. 그러면 150만 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비율은 자동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시하고 있는 경비율로 자동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라 판매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F2번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라 판매장이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라 판매장. 자, 사업자 등록번호 202-8154-324 입력을 하시고 소득 구분 40번이죠. 40번, 3번, 40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업종 코드 523532 등록을 해줍니다. 523532 등록을 해주시고 총 수익 금액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자, 일자리 안정자금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면 소득 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근로소득, 경금소득, 기타소득 명세가 있습니다. 혹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백두대간에서 받은 기타 소득 금액, 소득 5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강의하고 받았죠. 기타 소득의 소득 구분 코드는 6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60번. 자, 주식회사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소득의 지급자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202-8154-324. 자,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 500만 원이고요. 필요 경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00만 원. 그러면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나오죠. 200만 원은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그죠? 300만 원 이하일 때는 합산해도 되고 합산 안 해도 됩니다.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 합산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산해서 처리하시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 세율 자체가 6%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대한 20%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세액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전부 정리됐다라고 하면 확인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인적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득 공제에서 인적 공제 클릭을 통해 갖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데, 전년도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전년도의 백두산과 백두산 배우자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가 있거나 경로우대, 장애인 뭐 정보가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있죠. 연금보험료 쪽도 클릭을 하셔갖고 국민연금 5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도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되는 정보 나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이 있거나 하게 되면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해서 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업데이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 다 새로운 법으로 맞춰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정보가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26만 4,320원이 환급세액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F8번에 전자신고 안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 전자신고는 전자신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로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전자신고 하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단순경비율로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셔갖고 여기에서 단순경비율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삭제하고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죠. 6번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였고 40번. 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데 관련 회사 코드는 1104번입니다. 그죠? 1104번 하면 백두제조, 그 다음에 한라 판매, 기타 소득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하셔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었으니까 배우자까지 공제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환급세까지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마감해서 전자신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기본공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별도로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였죠. 배우자 홍땡땡으로 되어 있었고요. 주민번호가 정보에 있었습니다. 자, 기본공제 등록을 해보면 배우자가 721010 22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는 틀리지만 제가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21010 거주자였죠.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거주자고요. 721010 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나이 계산이 되고요. 배우자까지 정리가 되고 특별공제 쪽에서 국민연금 50만 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신고서에 가셔갖고 소득명세 쪽에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이 반영이 되고 26만 4,320원이 환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환급계좌 기록하시고 마감해서 신고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라고 전자신고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489페이지에 기준경비율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경비율과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 코드 1105번에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1105번 기준경비율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코드를 변경하시고 난 뒤에 보시면 백두무역회사 관련해서 경비율 코드가 있고
총 수익 금액 8천만 원이고 일자리 안정 자금 1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다라는 거죠. 자, 기준경비율과 관련되는 부분은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추계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 경비 지출 명세, 그 다음에 추계소득금액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추계소득금액 계산 쪽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제가 전체 삭제하고 입력하는 과정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백두무역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215-1119-335 해서 입력을 하고,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고요. 사업소득까지 입력하고 상호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CF12 회사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총 수익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8천만 원이고 일자리 안정지원금 1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경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나번 탭에서 주요 경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 비용 1,500만 원이죠. 정규 정빙 받은 것 1,000만 원. 그 다음에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대상인 게 500만 원입니다. 주요 경비 자료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 1,500만 원 원천 징수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임차료 세금계산서 받은 게 700만 원 있고요. 인건비 1,500만 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경비에 관련되는 부분 3,700만 원 있다라는 거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는 별도로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번 탭에 가시게 되면 3,700만 원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기준경비율 9.2% 적용해서 4,436만 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코드 계산해서 821만 6천 원 나오는데 배율 적용해야 되죠. 하단에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3.4배, 간편장부일 때 2.8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1번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비교해서 2,793만 4,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이 완료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종류, 기준경비율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고 하단 부분에 이제 매입비용 관련되는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매입비용이고요. 거래일자 2023년 5월 2일 0502 해서 상호는 백두산 무역이고요. 그죠? 백두산 무역이고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경비 관련되는 부분 등록해 주시고 품목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 500만 원이다라는 거죠. 500만 원. 몇 장이냐, 한 장이다.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면 이것과 관련되는 것은 증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서식이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소득공제 신고 정보가 없다면 본인만 신고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가셔갖고 본인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종료하시면 되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가셔갖고 제가 전체 삭제하고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유형은 기준경비율이죠. 그래서 5번 기준으로 선택하고요. 자, 우리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죠?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선택을 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로 선택하고, 소득 구분은 40번이고요. 기준경비율 코드로 나타나면서 관련 회사 코드는 1105번이 되겠습니다. 1105번 반영해서 소득금액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 임대, 원천, 소득공제 쪽에 가면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8번 탭으로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나오죠. 자, 세액을 보시면 263만 5,160원입니다. 자, 이 금액을 우리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죠.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에 관련되는 부분 F8번 통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F8번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빙불비 미수치 금액이 500만 원 있었죠. 500만 원에 대한 가산세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지금 재무제표를 안 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로 납부 못한 금액이 있죠. 그죠? 2635160입니다. 2635160. 2635160 해서 가산세. 그 다음에 수익금액 관련되는 부분. 수익금액이 총 8천만 원이었죠. 자료에서 8천만 원에 대한 금액 가산세로 해서 비교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이 될 때는 무신고 무기장 비교 정리라고 해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 쪽으로 가서 납부세액이 나오면 요 내용을 마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기준경비율로 우리 전자신고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